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 때 대리효도를 하려고 하는 신랑과 기싸움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든든한 백이 있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댁의 시집살이에 시댁편을 드는 신랑 때문에 힘들다는 분의 글을 읽고 과거가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친정 식구들과 친한 친구 2명만 아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7살 연상이고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임신을 하고 퇴직해서 전업주부 상태였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몇 달간은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의견 차이로 한동안 신랑과 대화가 단절되고 기싸움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지방이라서 차 타고 2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자주 부대끼며 살았었죠. 시어머니 생신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미리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였습니다. 그 여행에 시부모님, 신혼의 가족 4명, 신랑과 저 이렇게 함께 했고 다녀와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일주일 가까이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어요. 제가 그때 임신 6개월 때였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여행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시댁 가까이 살면서 신혼의 가족까지 전부 모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만 따로 시부모님과 만난 적이 많았어요. 아침에 신랑 출근시키고 나면 어머니 전화하셔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면 같이 점심 먹고 시부모님 무슨 구경 가는데 같이 갈래 하시면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시부모님 2분 다 퇴직하고 연금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셨거든요.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어도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친정과는 거리가 멀어서 신랑과 함께 친정에 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랑이 워크숍이나 출장을 갈 때 저 혼자 친정에 가서 자고 오고 그랬었죠. 신혼집에서 혼자 자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그 김에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고 친정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을 일주일 남겨놓고 토요일에 친정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한 번도 못 와보셨다고 아빠 휴가 맞춰서 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아기 낳으면 더더욱 얼굴 보기 힘들 텐데 저는 당연히 좋았죠. 그래도 신랑에게 물어보고 전화하겠다 말씀드리고 신랑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신랑은 안 그래도 처가에 자주 못 가서 죄송했는데 오시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며 그때 오시면 이 근처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엄마에게 전했고요. 그 주 토요일에 오셔서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일요일에 가시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몸도 무거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밖에서 밥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오시고 하니 제가 음식 해놓겠다고 했는데 아빠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서 그럼 일요일 아침과 점심은 내가 차려드릴 테니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아빠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랑과 장을 보러 가는데 제가 장볼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신랑이 보더니 돈 많이 들겠다 하더군요. 고기랑 음료수, 술 몇 병 사는 것인데 뭐가 돈이 많이 드냐고 했더니 신랑은 고기만도 얼마일 텐데 이러더라고요. 아침 점심에 드실 불고기 할 거 3근 정도 사고 국거리 좀 사면 되는데 얼마나 하겠냐고 했더니 신랑은 처가 식구들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하면 사람이 몇인데 그것밖에 안 사냐고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음식해야 하는데 이번에 마트 갈 때 같이 장 보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 미친놈아. 소리가 튀어나올 뻔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은 여행 다녀온 것으로 된 것 아니냐고 당일날 뵙게 되면 밖에서 식사 대접해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생신상을 당연히 차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 오랜만에 뵙는 것이고, 우리 신혼집에 처음 오시는 것이라서 밥 한 끼 차려드리려고 한 것인데, 시부모님은 매달 용돈 드리고 신혼애랑 회비까지 내가면서 매달 만나는 시부모님 생신상까지 차려드려야 하냐 하니까 부모님을 차별한다고 생떼를 쓰는데 정말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은 알아서 차리라고, 내가 친정부모님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시부모님과 만날 때 나도 안 가겠다고 했더니 어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쓰면서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입 닫고 말 안 하는 신랑을 보면서 정말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오시기 이틀 전에 신랑에게 문자 보냈어요. 오빠가 처가 식구들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집에서 음식 안 하겠다. 주말에 워크숍이든 뭐든 핑계대고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내가 알아서 대접해서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날 퇴근하고 와서는 어떻게 그러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오셨을 때 소소하게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기분이 덜 풀렸는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께 예전만큼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몸이 힘들어서 음식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일요일 아침은 간단히 빵 드리고 점심에는 추어탕 사드렸습니다. 친정부모님 계신 상황에서 신랑과 싸운 티 안 내느라 정말 진땀 뺐네요. 그리고 이젠 대리효자놈 네 차례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 전화하시면 몸 안 좋다고 핑계대고 점심 먹자는 말씀 매번 거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음식을 차리는 것은 고사하고 생신 당일에 신혼의 가족 와서 함께 고깃집에 간다고 하는 것도 몸 안 좋다고 하며 불참해 버렸습니다. 시댁에 전혀 안 간 것은 아닌데 예전보다 훨씬 덜 갔죠. 시댁에 가면 그냥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살갑게 하던 제가 그렇게 변하니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드디어 신랑도 못 참겠는지 저에게 계속 이럴 것이냐고 하는데 신랑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무시하고 대답 안 했습니다. 계속 저에게 말을 해보라고, 말을 해야 무슨 협의점을 찾던지 할 것 아니냐고 하길래 오빠가 친정에 했던 대로 똑같이 시댁에 하는 것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뿐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하길래 당연히 말이 되지, 안 될 것은 뭐가 있냐고, 임신한 와이프가 자기 엄마 생신상 안 차린다고 그 난리를 치고는 자기 나이 많다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유치하게 구는 애어른한테 똑같이 해줘야지, 그럼 나만 참고 사냐고 했습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남자 피하라고 주변에서 그랬었는데 그 말 안 들은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답 안 하고 신랑 보고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그렇게 지내다가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무슨 일 있냐고, 신랑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줄 테니 다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다 들으시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고는 진짜로 신랑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부모님은 언제 우리가 며느리가 차리는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냐? 왜 몸도 무거운 애를 네가 나서서 음식을 시키려고 했냐?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냐? 하시는데 그날 신랑은 부모님에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편들어 주시니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아버님이 신랑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못난 놈이 지 마누라고 생시켜서 지 가오 잡는 놈이야 이놈아.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넌 뭘 보고 그딴 못된 걸 배운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며느라기랑 사돈별 면목도 없게 부모 망신을 주고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놈이야? 신랑 그날 시부모님께 혼날 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시부모님 가시고 나니까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제 편이 되어주니 신랑에게 감정 상했던 것도 싹 풀렸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이 계시면 신랑이 좀 뭘 몰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후로 신랑은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께 가끔 전화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통화하더니 점점 통화가 길어지더군요. 첫째 낳고 2년 뒤에 둘째를 낳아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친정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틈만 나면 신랑이 친정부모님과 할머니 오시라고 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신랑이 재롱도 좀 부리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 시부모님마저도 신랑 감싸고 놀았으면 저는 지금쯤 이혼해서 혼자 아이 키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혼해서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한이 있어도 이딴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저와 신랑이 지금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부모님이 아들인 신랑 편을 들었다면 신랑도 이혼남이 되었을 것이고 신랑도 지금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겠죠? 저는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신랑도 저희 친정에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어요. 글을 쓰다 보니 자랑이 되었네요. 어쨌든 저도 아들 둘 가진 엄마로서 시부모님과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갑질에 괴로워하는 며느님들의 글 많이 보는데 우리 세대 아들 가진 엄마들은 나중에 그러지 말자고요. 시부모님의 지혜로운 처사도 그렇지만 쓰니님도 마음이 참 고운 분 같네요. 자랑할 만한 시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연 읽으면서 저도 흐뭇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